네, 오늘 밤에 중부지방은 또 고비를 맞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폭우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보면 경북 충청도 지역에 이제 피해가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풍 같은 그런 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피해가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호우가 내렸고요. 그 충남 청양 같은 경우 거의 600mm 가까운 이런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큰 피해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산사태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호천 범람으로 인한 지하차도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고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홍수라고 하는 그 집중호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제 관련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많은 변화된 환경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짧은 시간 내에 또 굉장히 강수 폭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고요. 특히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예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산사태가 집중이 된 부분도 해당 부분의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농촌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정보가 갔을 때 그분들이 기민하게 빨리 대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어떤 우리 그 농촌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고령화됐고요. 거기에 또 더 큰 에너지가 옴으로써 이런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예. 지금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물이 정말 순식간에 차올랐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인 호우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1차적인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펌프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기동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 이 경우는 사실은 펌프의 기동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범람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방이 유실되고 유실된 곳에서 나온 이 범람한 물에 의해서 예. 아주 급격하게 지하차도가 차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설령 지금 4대의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을 했다 하더라도 조적지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혀 그 상황을 어떤 완화하거나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설계된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예. 지금까지 사상자가 18명이고요. 사망자 그중에서 사망자 9명, 경상자 9명입니다. 지금 침수된 차량이 15대로 잠정 집계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4대는 지금 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9대가 침수됐다,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실종자 추정치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중에 작업을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교수님 그 뻘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도 많이 쓸려 들어갔고 뻘도 많고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그 애로사항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정상적으로 빗물이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빗물이 어떤 물고에 의해서 유입이 된 그런 예.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이제 미호천이라는 하천이 범람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주변의 논밭보다도 저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호천에서 유입되는 물들 그리고 논밭에 있는 토양과 섞이면서 거의 이제 진흙과 같은 뻘과 같은 형태가 지금 남아져 있을 거고요. 예. 그건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슬러지 형태로
굉장히 그 탁한 정도의 예.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해당 지하차도에 지금 그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제로 그 소방에서도 고성능 방수포를 가지고 계속 지금 배출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의 그 슬러지에 준하는 이런 그 토사라든가 뻘 때문에 네.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것으로 예.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지금 물은 계속 빼고 있지만 또 다시 차는 속도도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지금은 80% 배수 작업은 완료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뻘 양이 지금 사실 어느 정도의 양이 또 뻘이 쌓여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그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삽이나 뭐 이런 걸로 퍼내야 되는 정도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결국은 이제 유입이 되지만 얘가 그 운동성을 잃어버리면 예. 그 이제 비중이 무거운 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라앉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라앉는 부분들은 이제 가장 그 많은 차량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지하차도 하부 쪽에 예. 이런 뻘들이 퇴적이 돼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방수를 하면서 예. 아. 희석을 해가면서 네. 이렇게 다시 뽑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그 고수부지나 이런 데 청소할 때 보면 예. 실제로 이제 고압 방수를 해서 네. 걷어내는 형태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어려움들이 현장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쌓인 물을 빼면 뻘만 남아 있을 테고, 근데 네, 그 뻘에 그렇습니다.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또 그 안에 매몰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네. 확인하려면 다시 쉽게 어떻게 그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대로 물을 그냥 또 뿌리면서 물만 또 그냥 빼내야 쉽게 된다. 뽑아내면 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좀 딜레이 되는 것처럼 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연 현장에서 얼마큼 그 뻘의 두께가 토사량이 쌓여 있는지도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도만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 예. 상당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만 빼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뻘을 또 다시 그 안에 있는 수색자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시 물을 또 맑은 물을 부어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안전 대응이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사고라든가 이제 재난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되짚어서 하면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제 계속해서 아쉬웠거나 좀 미비됐던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스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컨대 그 보통 이제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치즈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치즈 덩어리에 구멍이 생겼을 때 예. 결국은 이제 재난이나 그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치즈 덩어리, 그러니까 예컨대 홍수위가 도달을 하면 예. 행정기관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치즈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을 때 예. 결국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제 강수량에 따른 예. 일부 제방의 유실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유실이 되는 상황까지는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 뭐 적절하게 대응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사고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다시 중대본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번 호우로 37명이 사망을 했고 9명이 실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33명이고 실종자가 10명이었는데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중대본의 발표를 보면
이번 비 피해 사망자 37명, 실종자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시에 발표된 거는 사망자가 33명인데 지금 발표된 거 보면 사망자가 4명이 더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에서 지금 나온 속보로는 9명, 1명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도 굉장히 많이 뚫려서 비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이번 오송 지하차도 바로 옆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흘러 들어온 건데 그러면 당연히 지하차도니까 낮은 지대고 물 높이 수위만 조금 더 제방을 보완을 했다면 물이 좀 덜 넘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좀 더 좀 자세한 어떤 정보라든가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미호 강이라는 그 본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호 강 본류에 있는 제방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m 정도 여유가 있었다라고 예, 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호강 본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하차도 옆을 흐르는 이제 미호천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호천 부분에 우리 그 임시로 가교를 그 설치를 했고요. 이 가교를 설치하면서 이제 미호천이라고 하는 그 옆에 지천의 제방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좀 상당히 좀 그 본류의 어떤 제방보다는 좀 부실한 예.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본류가 완전히 터진 부분이 아니라 예. 옆에 그 미호천의 지류가 범람을 하면서 예. 어쨌든 바로 인근에 이제 지하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람한 물이 급속도로 또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고요. 이 지하차도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결국은 이제 뭐 많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입체화 시킨 거거든요. 윗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지하차도를 해가지고 입체화 시킨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호우라든가 특히 이러한 그 강수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거는 맞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그 뭐 과거에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방음터널 같이 마치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뭐 편의상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지하차도라든가 방음벽 예. 이런 것들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좀 거시적인 부분의 논의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의 그 하천 수위가 심각 단계까지 도달을 하자 금강 홍수 통제소가 관할구청에 교통 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도로 통제가 이루어졌다면은 좀 더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적어도 뭐 지금 사고가 난 것처럼 지하차도 밑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은 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약하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통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는 이 통행 제한을 걸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걸었을 때 민원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충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 좀 주저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희생된 분들 이야기를 사례를 좀 보면은 뭐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휩쓸려서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이래서 차 안에 갇힌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침수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런 거센 물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방에 의해서 붕괴된 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될 거고요. 네. 이거는 중간에 멈추거나 예.
이게 뭐 강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뭐 과거에 뭐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대기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그 룰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무너지는군요. 예.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형태를 봐서도 지금 이제 결국은 지하철도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그 그라운드 레벨이 평행이 될 때까지 고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빨리 좀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방송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침수가 됐을 때 예.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대기해라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도심적 이렇게 이제 제방 유실이 아니라 적어도 빗물에 의해서 예. 유역에서 몰려오는 이런 빗물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대한 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겠네요. 이 경우에는 그 전혀 다른 결과로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붕에 올라가라는 대피 요령은 최소한 물속에 차가 잠기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지붕이 그렇습니다. 노출이 된 네, 네, 상태에야지 네, 올라갈 네.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모든 차가 다 물속에 잠긴 상황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 시간이 더 딜레이 돼서 예. 나중에는 이제 전혀 뭐 예컨대 그 높이가 그 해당 그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4.7m 구조체 라면이거든요. 예, 예. 라면 구조거든요. 그럼 4.7m 높이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수영장물 4.7m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에 예.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막 천편일률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예.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예. 뭐 어려운 상황이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도 계속해서 안내 방송을 전해드리는 게 산사태 전제 네, 증상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큰 틀에서 맞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대처를 좀 다르게 네, 네.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버스에서도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버스의 경우 이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상태에서 물이 밀려 들어서 이제 침수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침수된 상황에서 속도를 내거나 오르막을 오르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아마 그 경사로를 이제 결국 이제 지하철도에서 올라오려고 한다. 지상가 구간으로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경사로 형태로 돼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빗물이 유입되는 상태에서 이 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부피가 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부력이 작용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어와 바닥과의 접지력이라든가 이런 떠있군요, 마천력이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마 그 상황에서 올라오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그 예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작년에 흰남노 때 네네. 그 포항의 그 지하 주차장 사고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 경우도 해당 경우가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냉천이라는 데가 범람을 해서 냉천의 물이 지하자체적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아마 그 자력으로 뭐 버스라고 하는 그 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예. 올라오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말 속수무책이네요. 그죠? 물이 이제 앞쪽에서 힘있게 내려오는 상황이고 부력 때문에 바퀴는 좀 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네. 뭐 피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 보니까 배수 시설 이 지하차도 안에 배수 펌프가 있었는데 그게 또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비가 뭐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워낙 세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물을 빨리 배수가 됐으면 그 찰나의 순간에 한두 차량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 네. 배수 펌프 작동 여부는 이게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넘치고 강물이 이렇게 깊숙이 유입되면서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그 점검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너무 제가 모두의 동작이 됐다라도 별 희유용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마 이제 정도군요. 좀 미루어 짐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거든요. 네. 유입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하차도를 놓고 보시면 유입되는 면적이 엄청나요. 네. 거기서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는데 펌프 간격이 아무리 큰 것으로 뽑아낸다고 예. 하더라도 그 전장이 거의 500m가 가까운 예. 이런 터널에서 배수 펌프 4대를 가지고 양쪽에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유입되는 물을 커버하면서 예. 그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아마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예. 만약에 배수 펌프가 기동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했으면 아마 그 1차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배선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설령 또 작동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됐다 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펌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하차도 내 이 배수 펌프 시설이 항상 언제든지 작동되게 유지 보수하는 건 필요하나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서 이 사고를 배수 펌프 작동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네 이거는 네, 사실. 그러니까 배수 예. 펌프를 4개 어느 정도 마력의 용량으로 둔 거는 예. 제방이 넘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렇죠. 고려 기본적인 자체가. 예.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느 그거를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방이 붕괴돼서 예. 비정상적인 상태에 물이 유입이 된다라는 전제가 예.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냥 다 묻히는 네, 굉장히 마이너하게 되는 문제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배수 펌프가 지금 물을 굉장히 많은 양을 지하도에서 뿜어내는 것,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정도로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배수가 하루 종일 했는데 8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하철의 배수 펌프 시설이 작동이 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소방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최고성능의 예. 고성능 방사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당연히 뭐 저거보다 용량이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 계속해서 또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계속 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때는 이제 끊임없이 밀려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교수님 이 사고 때 그 미호천 수위가요 계획 홍수위는 넘었는데 제방 높이보다는 낮았다고 하거든요. 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한 3m 정도, 그러니까 본류에서 그렇죠. 본류는 3m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로 처음에 지어져야 될 필요성은 없었던 건지 그랬다면 이번 사고가 네네.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좀 뭐 그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예. 이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단순히 제방이 넘어서 원류가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임시로 만든 제방이 부실해서 유실이 된 건지 높이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넘어섰다라고 하면 제방 높이가 낮아서 원류가 생긴 건데 예. 이게 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상황은 해당 제방, 임시 제방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들이 좀 부실하게 그러니까 공사가 시공된-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기 조심스러운 상황. 그 본류처럼 미호 강처럼 제방이 똑같이 여유가 있는 높이였더라도 네. 가능성이 여러 개로 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지만 예. 우리 괴산댐이 원류됐다라고 네네. 하는 거는 이제 댐 예. 자체가 있고 예. 그 위로 이제 무너미처럼 물이 넘어간 거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간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제방 유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예. 일부 부분들이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죠. 네. 예. 터지면서 아마 이제 터진 부분이 점점점 넓어질 거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하면 예.
추후에 뭐 좀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 장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단기간에 복구가 하기가 어렵다면 임시 방편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정확한 그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하면 그 이제 톰백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큰 그 바구니 같은 거죠. 예. 거기 이제 그 뭐 한 1톤 정도, 뭐 500에서 1톤 가량 뭐 이런 흙이라든가 이런 걸 적재를 해서 아마 그 뭐 영상이나 이런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쌀자루 같이 큰 것을 네네. 중장비가 이제 들여서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제방을 임시 제방을 쌓는 예. 형태가 어떤 주된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쉽게 생각하면 집 앞에 모래 주머니를 쌌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그렇죠. 규모의 모래 네, 주머니다 네, 네, 생각하면 될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톰백이라고 하는 일종의 백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방을 쌓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이제 톰백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예. 임시복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논산천 그 제방 붕괴 모습이거든요. 저것도 굉장히 넓은 길이에 뭐 15km 그 길이에 중간이 또 끊긴 거예요. 네. 저런 상황은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뭐 예전에 뭐 네덜란드 우화처럼 뭐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가지고 커지는 뭐 이런 그 우화가 있는 것처럼 예.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해당 부분에 어떤 이제 구멍이라든가 좀 부실한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평상시에는 몰랐다가 예. 수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미는 힘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버티던 부분들이 수위가 올라가고 높은 압력에 직면하면 예. 터져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광역화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제방 붕괴로 인한 침수 사고는 도심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위적인 시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구조적인 불리함이 있죠. 그 침수에 대한 부분에 네네. 있어서 지하라는 부분.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호수에 의한 어떤 그 도시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어떤 그 인위적인 구조물이 설치가 될 때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예. 앞으로 좀 지양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에 통제가 됐다면 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네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네. 원래는 그 노선이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른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 자체도 호우 때문에 막힌 상황이라서 이 운전자께서 지하 통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지하 통로를 그 옆에 있는 미호천이 무너질 대비를 못했겠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거겠지만 네. 사전에 지하라는 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하에 물이 쌓일 수 있다는 예측을 갖고 통지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 아쉬움은 꽤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거의 이제 청주에서 소위 말하는 그 KTX역에 있는 오송역까지 가는 예. 앞서 그 통제가 돼서 그 침수가 돼 있는 도로 이외에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운행을 하셨던 분들은 또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최근의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국민분들이 적어도 이런 그 국가 기반 시설인 거죠. 예. 지하차도도 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겠지만 어떤 안전성에 대한 그 안전하겠지에 대한 부분을 그
믿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겠지. 적어도 새로 뚫린 이 고속도로가 지하차도가 예. 이렇게 그 범람에 의해서 침수가 되리라고는 아마 예. 상상을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산사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이제 추가 붕괴도 우려가 되는데 산사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산사태가 우려가 되니까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어떤 그 산사태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 대비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대비라고 어떤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뭐 좀 말씀드리기 그렇겠지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뭐 사방댐을 건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완화시킬 만한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위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좀 안전한 공간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적어도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지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러니까 그 뭐 평지 지형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런 그 농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제 개발행위라는 거를 하면서 예, 예. 과거보다는 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마을 그 시골 마을 가 보면 좀 평평하고 예. 이런 곳에서 모여 사는데 지금의 이제 어떤 그 취락 형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라는 어떤 유틸리티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내야 되고요. 산을 깎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깎아야 되고 예. 절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산사태 위험이 큰 이런 지역들이 확대가 되고요. 예. 거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이런 강우 형태를 보여주면서 예. 산사태 위험 지역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예. 지금 뭐 경북 예천 케이스처럼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확률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사태를 뭐 어떤 사고나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변에 살았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산을 깎고 그 절개면이 좀 많아지고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과하게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조금 더 과하게 조심해야 된다.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지시나 안내가 더 주민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께서 뭐 어떤 지금 이제 재난 상황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력 대응해라, 네. 뭐 과잉 대응해도 좋다라고 예, 예. 하는 어떤 메시지를 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그 미호천 그 오송지하차도처럼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시민의 불편함과 뭐 이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호 강의 홍수 그리고 적어도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예. 지금 각각의 지자체라든가 시설 관리자가 다른 여타의 상황을 안 보고 이 기준에 도달했으니까 난 이렇게 통제하겠다라는 네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당위성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강화해서 예, 예. 적용시킬 만한 이제 계기는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겠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뭐 뒤늦은 얘기지만 사전에 이런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차도나 어떤 거 통제했을 때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들이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불편하게 이거에 대한 대응을 공무원이나 당국에서 하기 위한 그 어떤 타당성 대통령의 언급이 네네. 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네. 그럼 일반적인 그 시민이나 국민들도
조금 과하게 통제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또 뭐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에 반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사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문제 상황인 거죠. 그게 기본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진짜 그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첨단 설비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예. 내가 지하차도를 가는데 범람한 물에 의해서 순식간에 수몰이 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정되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근데 만약에 범람이 안 돼서 네. 뭐 지하차도에 어떤 뭐 조금의 뭐 빗물이 찬 정도에서 예. 만약에 그거를 통제를 해서 스톱을 시켰다. 예. 그러면 아마 굉장히 뭐 과잉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거꾸로 질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아. 뭐 그 양날의 검처럼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함의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건 항상 딜레마로 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저희가 이런 그 호우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드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네. 그 얘기인즉슨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산사태도 그렇고 말씀하신 뭐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고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가 혹은 어떤 행정기관이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다 핸들링하거나 뭐 막을 수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는 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 앞서 뭐 산사태는 그렇다 치지만 예. 지금 이제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조건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 정확한 의사결정과 예. 계획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주지의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위험 안에서 혹은 위험을 수용하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이 붕괴하고요. 예. 뭐 정부를 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적어도 내가 진짜 그 자발적으로 어떤 위험을 수용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면밀하게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예.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주 소방 서장님 이제 계속 예. 어제부터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이제 왜 빨리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빨리 안 되는 조건들을 제가 계속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이 대응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방이 붕괴 안 되고 붕괴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사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오늘 빼느냐 내일 빼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요구조자가 있고 예.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그 신속한 이런 부분들을 바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 소방대원들도 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균형을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제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이번 호우 피해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의 함은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